자, 브랜드 가공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 개념만 알게 되면 그냥 부분적으로 3D를 타는 영상에서 제일 흔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면방향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하고 틀리게 피치가 커브 사이에 가공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틀리죠. 스캘롭은 전체적인 형태를 따라 들어가는 거고, 스캘롭 먼저 해볼까요? 스캘롭은 시작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스캘롭은 전체적인 형태를 따라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3번에다가 다 하지 않고 그냥 이만큼만 넣어볼게요. 이만큼만 사각형으로 이렇게 대충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자동중사 스켈로 273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는 피치와 우리가 이제 급경사 영역, 완만한 영역과 상관없이 이 바운더리의 형태를 따라 옵셋을 해서 펼쳐나가는 형태를 가져요. 그 대신 장점은 뭐 여러분들이 내가 급경사나 완만한 각도가 줄면 뭐 피치가 멀어지고 이런 게 없이 동일한 피치 간격을 가져요. 그런데 너무 급격한 형태를 가진 애들로 하게 되면 여기서 Z가 같이 한번 찍기 때문에 제품 품질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완만한 구간일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웬만하면 급경사를 전체적으로 잡는 형태보다는 완만한 구간을 잡게. 아니면 잔삭에서 내가 이걸 쓰고 싶을 때는 잔삭에서 황삭, 중삭, 정삭 하기 전에 잔삭까지 들어가서 내가 6파이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4파이볼로 잔삭을 하겠, 4든 점점 작은 걸로 잔삭을 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스캘롭을 도는 거를 하기 전에, 스캘롭으로 돌기 전에 그거보다 작은 공구로 잔삭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나면 쿡쿡 찍는 게 좀 사라지긴 하죠. 그죠? 이미 직각으로 나올 패스들을 이미 삭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코너에 완벽한 툴패스에 대한 반경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형태에 대해서만 말아 나올 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툴패스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고속에도 있는데 저도 그거를 잘 안 써요. 걔도 마찬가지로 직각 부위에 파이널 부위에 바닥을 살펴보면 코너가 직각으로 툴패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자, 우선은 이 바운더리 형태를 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 식으로 옵셋이 되고, 사각형이면 사각형식으로 옵셋이 될 거예요. 다시 돌려보고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자, 작은 화살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얘도 마찬가지로 스캘롭이라는 거는 고속에도 있어요. 고속에도 있기요. 가공 경로 창에 마우스 오른쪽 밀링 가공 경로, 곡면 정삭에 스캘롭. 이제 거의 대부분 고속으로 다 넘어갔는데 새로운 툴패스로 유일하게 없는 건 면방향이에요. 그만큼 면방향은 단순하니까. 자, 스캘롭 가공 잡고 엔터. 자, 공구 중심 영역을 기준으로 해요. 이렇게 사각형.
보고 보랜드밀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세공구 생성 보랜드밀 한 6볼로 할까요? 6볼 8볼 할게. 8볼 끝내기. 평면 파라메타 00 스켈로 가공. 자, 전체 공차는 똑같이 1000분의 5 주셔야 되고요. 이제 얘는 딱 툴패스가 상향절삭, 하향절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을래, 반시계 방향으로 돌을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형태의 바운더를 잡았으면 그게 어느 쪽으로 돌아야 하향이 나오겠다를 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단순하게 공면을 일률적으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 상향이냐 하향이냐가 없습니다. 자, 최단 거리 기준으로 시작을 하면 뭐 거리, 자 우선 한번 눌러보고 시작을 할까요? 1피치씩, 자 가공한 1피치씩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깊이 제한을 안 넣기 때문에 다 나오겠죠? 아이고 막혀있나 보네. 다시요. 깊이 제한이 켜져 있네요. 꺼져 있어야 되는데 끌게요. 깊이 제한이 지금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나 봐요. 이거 꺼볼게요. 끄면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전체적으로 툴패스가 나오겠죠.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겠다 라고 하면 얘가 급경사든 완만한 구간이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피치를 전체적으로 일정한 피치로 동일하게 투영을 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자, 여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그래서 제품을 보고 바가지 모양이다, 올록하게 생겼다. 내가 여기서 밖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시계 방향으로 돌면 상향이죠. 이거는 안쪽으로 점점 바가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때는 반시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돌게끔 하겠죠. 자, 하고 확인. 이런 식으로 돌겠죠. 자, 바이어스 시작 각도는 이게 시작 위치 지정은 이 교재에서 나왔듯이 보면 그냥 여기서 내측 외측 이건 다 보시면 알게, 우리 평행하고 똑같으니까 시작 위치 지정은 여기를 스타트점을 찍어 주시면 당연히 이쪽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고, 이 바이어스 시작 각도는 바이어스 각도는 이 스캘롭 무늬, 스캘롭 자국의 연산이 되는 시작 각도를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내측부터 외측으로. 그러면 내가 이걸 바가지 모양이다 그러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바이어스 시작 각도라는 것도 한번 바꿔보세요. 바이어스 시작 각도를 내가 90도로 바꿔주면 스타트 위치가 이렇게 여기 0도에 있다가 90도 45도로 바꿔볼게요. 지금 스타트가 이상하니까 이쪽에 대각이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바이어스 시작 각도는 이렇게 스타트 위치를 변경을 해주신다면, 스타트 위치라기보다는 이 연산을 하는 처음 시작 위치를 변경을 해준다고 보고, 이 모서리 라운딩 처리라는 거를 넣게 되면 샤프 코너 라운딩 처리를 넣고 0도라고 넣게 되면 이 툴패스에 이제, 근데 이게 직각부의 모양을 잡아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형태에서 직각으로 나오는데 반경을 넣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이 커브 바운더리 형태에서 코너에 반경을 넣어서 전체적인 툴패스가 아까처럼 지금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나오면, 아이고 이 옵션이 켜져 버렸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지금 샤프 코너 라운드 처리를 키면 이런 식으로 끝에 옵셋이 돼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옵셋을 해서 퍼지는 거예요. 한번 R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옵셋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형태에서 직각이 나오는 부위에 반경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툴패스 자체가 부드럽게 그냥 R이 넣어 들어가는 것 뿐이다 라는 것만 가시면 돼요. 스캘롭은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완전 오픈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급경사에서는 그래도 자제를 해주시고, 하고 싶으면 그거보다 작은 파이로 한번 마무리를 한 후에 정사각 스캘롭을 들어가신다든가. 기계가 우선은 XYZ가 동시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공 시간도 좀 더 걸려요. 감속이 계속되니까, 감속 자체가. 예? 우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자, 근데 좋은 점은, 이 완만한 구간을 가공을 할 때 좋은 점은, 이게 급경사에서 이렇게 형상부가 급경사 있는 형상부가 있으면, 이게 바깥쪽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급경사를 다 제거를 한 상황이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점점 돌아서 들어가는 파이널이 이 완만한 구간 끝단에서가 한 바퀴를 돌아서 끝내요. 외곽을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제 코너에서 떨리는 게 하향으로 잡혀서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측벽에 대한 거는 당연히 조금 더 무리가 덜 가게 돼요. 평행가공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이 아까 급경사 구간에서 원래 스캘롭이면 돌면서 형태를 마무리하는 거고, 평행가공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때리겠죠. 왔다 갔다 때리면 요 밀은 자국이 더 먹은 건 아니에요. 좀 밀려 있을 수 있어요. 밀린 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외측이 도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스캘롭 자국은 시간도 좀 덜리고, 이 스캘롭 자국이 이 무늬가 전체적인 패턴으로 남기는 해요. 전체적인 패턴으로. 자, 브랜드 가공이라는 걸 할 텐데요. 브랜드 가공은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우리가 평면상에 패스든지 아니면 3D로 공률을 계산해서 동일한 일정한 피치를 갈던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할 때 브랜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 가공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레벨에서 3번 단단단단단 3번 브랜드가 또 몇 번에 있나? 286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공률을 따라가는 형태의 커브를 두 개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이 형태 R을 간다든가 R을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반경이 지금 공률에 반경이 있다는 커브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하는 게 브랜드 가공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캘롭과 거의 유사한데, 스캘롭은 커브가 두 개가 돌아오면, 두 개가 들어가면, 스캘롭은 커브가 이렇게 하나, 여기가 하나라고 하면 이게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든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멀어져서 양쪽으로 몰아 들어오든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몰아 들어오든지를, 이게 모이는 점은 가운데가 돼요. 모이는 점은 스캘롭은 무조건 커브가 두 개 들어가면. 그러나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피치를 전체적으로 따라 들어오게 돼요. 지금같이. 어디 보자. 3번이 아니라 4번에다 그래야겠네. 4번에다가. 그러나 3번에 그려져 있네요. 이게 4번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요거 자, 요를 2번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얘를 두 개를 선택할게요. 요거랑 얘가랑 요거랑. 마우스 오른쪽 레벨 변경 복사를 3번으로 옮기던가 4번으로 옮겨볼게요. 4번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요랑 얘랑.
요거랑만 복사를 할게요. 자, 얘는 우리가 바운더리를 옵셋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옵셋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어떻게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측면 만약에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8파이 볼을 이 상태로 봤을 때 8파이 볼을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만 볼이 이렇게만 걸리고 밑에를 가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밑에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이 경계를 얘를 바운더리라고 보시고 얘를 조금 옮겨 줄게요. 평면. 자, 얘를 찍고 8파이 볼 쓸 거잖아요. 이동, 평행이동. 이동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8파이 볼 쓸 거면 마이너스 3.9. 하시게 되면 이제 3.95니까 여기는 못 건들고 요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막혀서 밑으로 못 떨어지겠죠. 그죠? 자, 됐어요. 쌍. 오케이. 자, 가공 경로. 우리가 2D 브랜드하고 동일해요. 아, 전 수업 때 내가 2D 브랜드하고 이런 쪽을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선 2D에 있는 브랜드랑 똑같아요. 진행 방향과 진행 방향이 동일해야 돼요. 처음 찍는 체인이 스타트 위치고 두 번째 찍는 게 종료 위치예요. 그래서 가공 경로, 마우스 오른쪽 밀린 가공 경로, 곡면 정사계. 브랜드 가공. 선택을 합니다. 다. 자, 밑에 하단에 보면 브랜드라고 있어요. 브랜드. 자, 여기서 뭐 싱글 체인으로 다 단일 체인으로 가볼게요. 아예 어차피 상관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럼 자, 처음 나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진행 방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아래를 찍으면 여기를 스타트를 잡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하나 화살표 이렇게, 다음에 밑에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내려올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체인을 또 이렇게 걸면 꼬여버려요. 이렇게 X자가 돼서 계산이 돼요. 꼬여버려요.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볼 곡면 파라메타 10mm 드라이브 00 브랜드 가공. 자, 여기서 가로 방향 3D다 2D다 라고 있는데 왕복이냐, 왕복으로 절삭을 할 거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절삭을 할 거냐,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돌아올 거냐, 커브가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 스파이럴로 잡을 거냐.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복으로 할게요. 왜냐면 커브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왕복으로 할 거고. 자, 여기서 2D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은 세로 방향은 무조건 3D일 수밖에 없어. 아니, 세로 방향은 하면 이게 2D고 3D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우리가 프로파일하고 다른 게 없어요. 평행 가공하고. 자, 가로 방향일 때 2D를 선택을 하면, 자, 얘는 윗면에서 말했을 때 평행 가공하고 동일한 거예요. 한번 보죠. 확인. 자, 여기는 득경사가 벌어지죠? 예? 얘는 2D로 연산을 했기 때문에 모델링과 상관없이 위에서 바라보는 두 개의 커브를 일정한, 내가 1피치라고 넣었으면 1mm씩 그냥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바닥에. 근데 이게 상관없이 여기서 3D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공률을 계산을 해요. 스캘롭처럼. 네? 스캘롭처럼.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보면
동일한 피치로 이렇게 일정하게 치고 내려오는 거죠. 예? 그겠죠? 모델링을 잡고 내가 상하 커브를 잡고 스타트 방향을 잡고 화살표 위치만 맞추면 어떤 형상이든 바운더리 형상만 잘 잡아 놓으면 곡률과 상관없이 툴패스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주로 사용할지도 몰라요. 보통 외곽의 R 형태를 잡는다든가 어느 특정 부위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형상을 따라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요. 얘는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커브가 스켈롭에서는 요렇게 있는 형상이 있으면 점점 좁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치가 들어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으로 일자가 아니라 요렇게 있는데 내가 이 커브 두 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이의 피치 간격은 똑같아요. 근데 중간치로 나눠 가지고 벌려요. 예? 중간치로 나눠 가지고 패스가 중간에 껴들어가는 게 없이 두 개의 커브 사이에 생성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스켈롭보다는 훨씬 바운더리만 잘 치게 되면 외곽 형태도 깨끗해 보이고 뭐 스타트 위치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브랜드는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왕복 세로 방향을 찍으면 당연히 그냥 평행 가공하듯이 이쪽 방향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죠. 근데 뭐 이렇게 사용하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는 얘는 바운더리를 잘 치는, 왜냐면 방금 같이 외곽에 대한 옵셋이 없어요. 그죠? 옵셋이 없어. 그리고 옵셋이 없기 때문에 끝라인 확장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바운더리 자체를 조금 더 당겨 주셔야겠죠. 예? 조금 더 당겨 주셔서 붙여주세요. 바운더리가 아니라 두 개의 브랜드 커브를 좀 당겨 주시면 돼요. 자, 요게 브랜드 가공인데 다른 예제를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몇 번 예제를 가지고 당연히 할 거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하고 등고선 잔삭 패스를 다시 한번 보고 전체적인 통 모델링에서 황삭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황삭부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고선에서 스파이럴 빼놓은 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등고선 가공에서 극경 사용을 하고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등고선 잔삭이라는 툴패스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도 옵션으로 스켈롭과 평행 가공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벨에 5번에다 할까요? 5번에 요거 좀 옮길게요. 걸리적거리네. 찍고 요거는 그냥 한 2번이나 지금 몇 번이 비어있지? 3번에 비어있으니까 3번에다 그냥 이동 좀 시켜. 걸리적거리니까 한 번 하고, 자 이렇게 모델이 넘어갔네. 이렇게 3번에 넘어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와이어프레임의 실루엣 바운더리로 면 선택 기능. 자 여기서 솔리드 바디 빼고, 자 얘까지 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등고선에서 이 구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 구간까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조금 당길게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당길 때는 이동 메뉴에 스트레치 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스트레치를 누르고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88 했으니까 마이너스 3.95까지 당길 거다. 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당겨져요. 이 2D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짠 상태에서 얘를 깨지니까 이동시키고 뭐 옵셋을 하면 당기니까 그냥 스트레치로 당겨주시면 그대로 그냥 재생성만 누르시면 되긴 해요. 보통. 자, 우선 등고선이 들어가야겠죠. 가공 경로. 아니 여기 있죠. 등고선. 전체 선택하고 엔터. 공구 중심 영역 링크 걸고 다 선택하고 공구 중심 영역 걸어 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빠져나가도 돼요. 왜냐면 등고선에서 깊이 제한으로 걸어버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어디까지까지만 가공을 해라. 확인. 자, 절삭 파라메터 제로 등고선 정상. 자, 내가 88에 보니까 0.3씩 정상 0.3씩 한다고 치자고요. 스텝으로 갈게요. 오픈돼 있으니까 스텝으로 갈게요. 스텝으로 가고 절삭 순서 최적화, 공구 손상 최저화, 최적화, 최소화 하고 한계 인식도 됐고 깊이 제한해서 놓고 1부터 마우스 오른쪽 Z.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Z요. 여기까지 찍죠. 그냥 여기까지. 얼마나? 80? 80이라고 그냥 하게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0.3피치씩 스텝으로 일자 쭉쭉쭉쭉 근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이미 황삭을 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위에까지. 이건 왜냐면 내가 이쪽을 링크가 이쪽에서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를 절대값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급소기송에 대해서 충돌을 체크를 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를 3으로 바꿔볼게. 3으로 바꾸고 여기를 1mm로 바꿔볼게. 진입 높이를.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절삭하고 떴다가 절삭하고 떴다가 이런 식으로 재료 가공 높이에서 한 3mm 정도 떠서 이송을 하겠죠. 굳이 시간을 좀 줄이려면 증문으로 내가 충돌 간섭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돌아오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2D에서도 공구 유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간에 간섭이 없을 것 같은 형태다라고 하면 증문으로 놓으셔도 돼요. 이게 중간에 아일랜드가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얘가 체크를 못해요. 고속에 있는 워터라인은 체크를 하는데 얘는 체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쉘로우에서 추가 절삭 조건. 추가 절삭 조건에서 절삭을 안함. 내가 35도까지는 가공을 35도 90도에서부터 35도까지는 가공을 하고 나머지 0도부터 35도까지는 빼버리겠다 라고 하고 나와요.
라고 하면 풀패스를 보면 이 완만한 구간이 빠졌죠. 여기도 빠졌죠. 여기도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지고 이제 여기 나머지 완만한 구간에서 툴패스를 내는 방법이,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밀린 가공 경로 공면 정삭에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애가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애가 등고선을 친 나머지 구간을 각도를 제한을 둬서 나머지 마무리를 하는 게 등고선 잔삭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등고선 잔삭을 한번 눌러주시면, 버튼 마우스 공면 정삭에 등고선 잔삭을 누르고 다 모델링 엔터. 공구 중심 영역 요거 드라이브 대상 공면 전부 다 공구 중심 영역 바운더리 요놈 해서 사각형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도랜드밀로 갈게요. 자, 공면 파라메타 00 공구 중심을 기준으로, 그죠? 다음에 등고선 잔사 파라메타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전체 공차 1000분의 5 최대 간격. 우리가 아까 제가 0볼로 8파이로 0.3피치를 줬으면 여기는 좀 더 각도가 더 약하니까, 그러니까 볼에 닿는 면적이 작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주시면 돼요. 피치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우선 보기 위해서 뭐 1피치만 우선 보고요. 자, 가공 각도 45도는 이게 평행 가공에서 똑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45도, 지금 0도, 90도. 예? 절삭 방향, 우리 평행 가공에 대해서 가공하는 각도. 예? 우리가 X축으로 왔다 갔다가 0도, Y축으로 왔다 갔다 90도, 대각으로 45도. 애매하다 그럼 45도, 근데 그냥 90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도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가공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고선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0도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0도 왕복으로, 왕복이 평행 가공이에요. 왕복으로 절삭을 하겠다. 어떻게? 시작 경사 각도 0도부터 35도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절삭을 조금 확장을 해주려면 0.5. 근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0.5 넣어볼까요? 상관없는데 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등고선으로 마무리를 했던 구간에 대해서,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절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랑 두 개를 합쳤을 때, 급속이동 뺄게요. 노란색 합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고선과 평행 가공 확장 0.5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얘와 얘를 합쳐서 제품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급경사, 하나는 평행 가공 완만한 구간,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래야 시간적으로 얘를 등고선으로만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피치가 가늘어져야 되잖아. 뜨는 구간이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등고선으로 마무리를 해도 돼요. 근데 형상이 곡률이 복잡을 한데 등고선으로 그거를 피치를 가늘게 끓이면 전체적인 형태에 대해서가 들쑥날쑥한데 피치를 잘게 끊어버리면 이 단순 형태니까 일자로 쫙 빠졌으니까 에어컷이 없는데, 여기는 그냥 한 번만 지나가도 되면 다른 구간까지도 다 그 피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고르면 완만한 구간만 따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평행으로 문질러 버리면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보통 제품은 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자, 여기서 피치를, 그래서 우리가 0.3을 넣었으면 0. 보는 거니까 여기를 왕복으로 가는 거고, 한 방향을 넣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가겠죠, 그죠? 이렇게만 가는데 그렇게 쓸 일은 없고, 얘는 이미 이 등고선을 왜 치냐면, 급경사에서 R이, 내가 여기까지 이걸 프로파일로 문질러 버렸을 때하고 R이 등고선으로 이미 볼이 전체적으로 닿는, 이 측벽이 닿는 구간은 35도라고 때렸기 때문에 다 나갔어요. 예? 그럼 요렇게 완만한데 볼이 가봐야 이 측벽이 닿는 구간이 아니라 한 이만큼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35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얘가 측벽이 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35도까지 다 걷어냈단 완만하게 했기 때문에 얘가 쿵 찍어서 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 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등고선을 먼저 넣는 거예요. Z를 기준으로 딱 떨어뜨려 놓고, 예? 얘를 면을 타고 올라가 버리면 스켈롭처럼 타고 올라가면 부드드드득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고선 제거하고 나머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제품이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등고선하고 평행하고 등고선하고 나누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타고 올라가 떨지 말라고. 이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측벽이 더 먹지는 않아요. 측벽이 더 부르륵 떨지 않아. 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스켈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스켈럽 하고, 뭐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얘도 0도부터 30도. 얘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냐면 급경사를 다 나가기 때문에. 근데 스켈럽으로 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내측부터 외측으로. 왜냐하면 왜냐면 내가 이게 바가지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어. 바가지가 이렇게 있어. 급경사는 등고선으로 쳤어. 근데 이게 이제 이만큼은 가공이 35도까지니까 이 정도까지 가공이 안 했겠죠. 그러면 내가 하향으로 쳐야 조도가 확보가 되잖아요. 밀리진 않는데, 그럼 센터 기준으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퍼져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쳐야 마지막에 코너가 때리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보통은 내측에서 반시계 방향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확인을 한번 치고 들어와야 돼요. 평행 가공은 연산이 빠른데 그래서 스켈럽은 조금 연산이 걸리긴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셋하죠. 그러면 뭐 요거가 좀 남긴 하는데, 예? 이렇게 자국이 있고, 평행 가공하면 이렇게 하면 오픈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모른 자국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자국이 바이어스 각도 자국이 안 보이는 거고, 얘는 뭐 이렇게 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스켈럽으로 할 건지 평행 가공을.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왕복으로 해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죠? 밀어버려. 이렇게 해서 등고선 잔삭. 예, 보통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브랜드 황삭, 곡면 황삭 포켓, 그다음에 스켈롭, 브랜드, 등고선 잔삭, 그다음에 자동 중삭, 자동 잔삭. 뭐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황삭 치고 그보다 더 작은 걸로 황삭 한번 하고 중삭 한번 하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잔삭, 자동 잔삭으로 넘어가야 되고, 전체적인 형태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모델링을 하나 띄워서 시작을 할 거예요. 금방 하는데 우선 나왔으니까 뭐가 있을까? 네,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처음 들으면 이제 가공을 이제 맨날 해보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수도 있는데, 이제 형상 가공을 주로 안 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따라만 가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가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고 나면 이제 좀 아시게 될 거예요. 많이 해보고 나면. 자, 우선은 아까 한 거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주로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스파이럴 같은데 이런 형태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아까 내가 빼먹었다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아이고 예제창에 다시 한번 이거 3번 다시 띄워볼게요. 왜냐면 얘만 스파이럴이 될 것 같으니까 3번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이거 저는 이걸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뭐 거의 자,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또 하나 들어오고 그냥 얘는 그냥 건들지 않고 이대로 그냥 한번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요쪽 부위만 한번 사용을 할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밀린 가운 경로 공면 정사 등고선 이걸로도 브랜드를 해도 되죠. 이런 데는 브랜드를 이걸로 해보면 여기랑 여기 커브를 빼서 브랜드로 잡아도 되고, 그죠? 자, 이거 갖다가 브랜드 한번 해봐야겠다, 그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밀린 공면 정사계 등고선 뭘 안 하셨냐면은 선생님들이 얘기 다른 곳에서 이 스파이럴 한 개를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해서 저도 잘 안 쓰다 보니까 설명을 안 했고 이게 자 여기 보면 공구 중심 영역 자 여기 이렇게 자 선택 여기서 솔리드 상태에서 이 면을 안 찍으셔도 되고 그냥 이 엣지 딱 잡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확인 한번 하고 확인 한번 누르고 공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강구 생성 보랜드밀 하나 그냥 6볼이나 그냥 어차피 간섭 체크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이 포인트가 하나 있긴 해요. 공구 중심 영역은 외측 기준으로 자 외측 기준으로면 어떻게 돼요? 이미 공구가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라 그랬죠? 얘는 추가적인 요소라고 옵셋을 딱 주면 중간 기준으로 0.5를 주면 중간 기준으로 0.5를 가는 거고 근데 이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3mm를 준다 그럼 총 얼마예요? 6파이니까 3에다가 3을 더해 6이 되는 거죠 그죠? 3에다가 3을 더해 6 요걸 체크를 하면 그냥 3 그죠? 이런 식으로 6은 조금 더 할까요? 그냥 한 5mm 정도 할게요. 자 여기서 깊이 제한으로 Z가 여기서 Z가 여기까지 할게요. 좀 더 내려갈까요? 이렇게 45에서 1mm까지 자동 인식하고 자 연산이니까 0.5피치씩 해서 부드럽게 연결로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원래 하던 대로.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나선 한계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이제 스파이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나선 한계 우선 0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안 눌러봐서 잘 안 해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고 숫자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아마 스파이럴 형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지름이 아니네. 여기를 키워야 되네.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한 만드셔도 됩니다. 이게 그거가 가네요. 스파이럴로 바꾸는 형태를 지름이 얼마까지 이게 뭐 이거겠죠. 나선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거리로. 그래서 뭐 아니든 어차피 사이즈가 얼마 안 되니까 한 500 정도만 놓을게요. 그러면 스파이럴로 어이구 너무 스텝 맞습니다. 너무 큰데 간섭을 최소화하려면 근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하면 바운더리 기준으로 안 들어가는데 루프가 뜨기 때문에 그런구나. 이걸 꺼야 돼요. 예, 침입을 꺼야 돼요. 그래, 루프도 그냥 안 될 건데 이거 이대로 이성 형태를 따라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렇게 제품이
스타트점과 끝점에서 점점 다음 라인까지 스파이럴로 돌게 돼요. 스파이럴로 돌게 되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요거를 등고선을 우선순위로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가 우선순위를 둬요. 왜냐하면 이 점 데이터의 한계가 있어요. 점 데이터의 한계는 좁은 구간을 지나갔을 때 가감속을 얘가 하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아다리가 이게 형상만 보는 제품이면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작과 끝에 점 데이터 무조건 지공이가 없어요. 점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Z가 같이 동시 떨어져야 되니까 스파이럴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조립성 때문에 이게 두 개의 제품을 딱 대면 이게 하향절삭을 하고 감속량 지공이 지공상을 만나면 제조사에서 뭘 놓나요? 정도 레벨 7, 8로 때려 놓으면 감속을 해서 이 원을 만들려고 감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좀 빨리 지나가. 나중에 조립성의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저희 쪽은 무조건 점으로 웬만하면 안 나가요. 왜냐면 이게 완만한 구간은 이게 제가 등고선을 우선순위로 준다는 거는 이 코너가 있던 Z가 있던 하향으로 돌았을 때 감속을 해서 밀리는 것도 있지만 Z가 밀리는 것도 있지만 하향으로 감속량도 떨어지라고 기계에서 제어를 하라고 등고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급경사에서는 그렇게 완만한 구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볼 끝은 급경사가 측면이 닿는 게 아니라 제일 예리한 부분이 닿고 있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어요. 밀리는 구간이 없어. 평행이든 그러니까 내가 35도로 제한을 줬으면 측면이 닿는 게 아니라 제일 예리한 부분이 닿고 있기 때문에 얘는 치수가 때린 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윤곽을 했을 때 하향을 하잖아. 하향 이게 밀리잖아. 한 바퀴 돌면 밀려 나오잖아요. 우리 2D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막으려고 하향을 도는데 여러 번 피치를 가긴 하지만 그래도 지공이 지공삼에서 감속 여유량을 주려고 웬만하면 지공이 지공삼으로 등고선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원하는 치수를 나오려면. 예? 근데 요렇게 하면 그냥 모양으로는 상관없어요. 모양으로는 상관이 없고 웬만하면 모양으로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래서 거의 안 쓰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서 지공. 어차피 이걸 스케일러브로 따라 들어가는데 점이야. 그냥 이렇게 돌아도 똑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고속에서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해주나 루프로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어차피 전체적인 스파이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형상을 램프 이송으로 한 볼이 4파이 볼이니까 3 이렇게 때려 넣으면 얘는 지공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공이 지공삼이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또 지공이 지공삼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렇게 하면 지공이 지공삼은 나오는데 이제 링크만 이렇게 걸리는 거죠, 램프로. 근데 이 값을 크게 주면 면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차라리 요거나 그거나 뭐가 조금 근데 길게 주면 이 자국이 남동이 뭐 그거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음 PC까지 이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 값을 크게 줘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맞다는 건 아니고 형태가 안 나올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공차가 중요하지 않고 형태가 나왔으면 이 나선 한계로 그냥 스파이럴로 출력이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50분이니까 쉬었다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